수열 AN을 첫째 항의 값과 이웃하는 항 AK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단 n은 1부터 2, 3, 4 이렇게 자연수 항들을 나타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미노 게임 같은 거예요. 자, 도미노는 이렇게 세워놓은 열들이 있죠. 도미노를. 네, 근데 네,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려야 시작이 되지.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알아야 수열의 시작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뚝뚝뚝뚝 넘어지는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무슨 네, 뜻인지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개념 확인해. 첫째 항은 3이고, n 플러스 1항은 2a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제4항을 구하래요. 네, 그러면 1항을 n에다 1을 넣으면은 두 번째 항이 나오죠. 첫째 항에다가 네, 2배를 해서 1을 더해라. 7이고. 세 번째 네, 항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다가 2배를 하고 1을 더해서 15가 되죠. 네 번째 항도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고 다음은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도 1, n 플러스 2항은 n항 더하기 n 플러스 2항.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더해서 2고, 그죠? 네 번째 네, 항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네 번째 항을 하나씩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네. 그럼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낯선 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는 네, n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규칙성을 찾는다. 네. 그러니까 수열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n 플러스 1항이 n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 d, 이거 공차를 더했을 때 같으면 얘가 공차 d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죠? 네, 이건 당연한 건데,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는 곱한 거죠. a n 플러스 1항이 그 전항에다가 숫자 r을 곱한 거. 이 r은 네, 공비고, 네, 이렇게 해서 나누면 또 되겠습니다. 수열끼리 나눴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 등비고. 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3번. 자, n 네, 플러스 1항을 2배 한 거랑 n항 n 플러스 2항 더했을 때 똑같을 때 이게 또 등차. 등차가 되고, 그 다음에 등비 네, 중항은 가운데 있는 n 플러스 1항을 제곱한 것이 n항과 n 플러스 2항의 곱과 같을 때 이거를 네, 등비 중항이라고 하고, 그죠? 아,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알면 됩니다. 자, 설명해 줄게요. 여러 가지 네, 수열. 정리를 할 때 제가 이제 등차의 성질과 등비의 성질을 똑같이 응용을 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규칙을 찾았던 것처럼, 아이고,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하나를 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같으면 공차를 하나 더 더한 거고, 네, 네 번째 항을 하나를 더 더해서 이렇게 네, 항 번호와 공차가 한 개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네 번째 항이
n-1d라고 했죠. 네.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했다. 그리고 등비도 n-1번 공비를 곱한 거죠.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애들도 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n 플러스 1항이 n항에다가 이번엔 숫자가 아니고 함수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더해졌을 때, 그러니까 더하는 숫자가 계속 n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함수 형태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1을 넣으면은 첫째 항에다가 f1을 넣는 거. 2를 넣으면은 f2. 세 번째는 아이고, 4죠? 3.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자, a n-1에다가 f n-1을 더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n항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일반항을. 그래서 양변을 좌우 다 똑같이 더하면 이렇게 소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변, 우변이 같으면 소거되죠? 그래서 왼쪽에 위에 거, 오른쪽에 아래 거 하나씩 한 칸 차이로 다 지워지니까 대칭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남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A 첫째 항에다가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끝나는 애 번호가 뭐예요? F의 n-1이죠. 아, 그래서 등차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숫자 D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항을 따질 때 등차 수열에서는 D가 n-1번 더해진 건데 네. 여기서는 함수 형태로 바뀐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그 수열을 1, 2부터 시작해가지고 n-1번까지 더하면 똑같이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 네. 부분의 숫자가 그냥 일정하면 등차 수열, 계속 바뀌면은 이렇게 그냥 1항부터 n-1번째까지 더하면 똑같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키포인트는 n-1입니다.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쓰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할 수 있겠죠. n-1항까지 저 fk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된다. 그죠? 그냥 네, 질문하세요. 이거는 자,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2n을 더한 거래요. 네. 그쵸?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갈 때는 첫째 항에다가 2를 더하는데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해요. 그러니까 더하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3항에다가 6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2의 n-1 항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유도를 하면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 대칭으로 남죠. 근데 an은 첫째 항에다가 2부터 2, 4, 6 이렇게 가가지고 2의 n-1까지 더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거를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첫째 항에다가 2k를 1항부터 n-1항까지 더하면 n항이 되는구나. 이렇게 네. 풀어버리고 일반항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5로 나왔고요. 네. 시그마를 하면 여기 이제 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네. n-1이 n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네. 1은 n이 되겠죠. 그래서 슉슉. 네. 그래서 n 제곱 빼기 n 플러스 5 이렇게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보세요. an 플러스 1이 이번에는 숫자를 곱하는 대신에 곱하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함수 형태로 나왔을 때. 네. 자, 이것도 1 대입하고요. 2 대입 3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에 n-1 넣은 거까지 써놓으면 어쨌든 끝나는 게 n-1이고 이거는 양변을 다 곱합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 남고 자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는 겁니다. 2, 3 해서 n-1까지. 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 녀석들이 R일 때 전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이 첫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한다 해서 등비수열이 됐었죠. 근데 이제 곱하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R의 n-1제곱이 아니라 그냥 그 주어진 식에 1 넣은 거부터 n-1 넣은 것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거지. 네. 그래서 문제를 얘도 풀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82번인데 자 an 플러스 1이 2n제곱 곱하기 a일 때 자 그럼 이 녀석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n은 첫째 항이 5죠. 거기에다가 2에다가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부터 해서 n-1 넣은 것까지 전부 다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가 더해지죠. 네. 지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n-1까지 더합니다.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합으로 풀 수 있겠네. 2분의 이제 항수가 n-1개고 첫째 항 끝항 더하면 n이다. 이렇게 우와. 이상하게 생긴 수열이 나옵니다. 네. 이 형태의 그 일반항을 유도할 때는 등비수열을 활용합니다. 자, 뭐냐? 자, a n 플러스 1항이랑 n항이 어떤 숫자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네 등비수열이죠.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상태에서는 숫자가 곱해졌기도 하고 더하기도 됐으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등비로 맞춰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an 플러스 1항과 an항을 알파로 둡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같다고 나요? 일단 알파라는 숫자라고 놔요. 그래서 알파는 P알파 플러스 Q 이렇게 놓으면 알파로 묶었을 때 P-1 마이너스 Q 그래서 알파가 P-1분의 Q 마이너스 Q 1-P분의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요런 꼴로 정리한다. 자 내가 알파라고 둔 이유는 여기가 알파일 때와 여기가 알파일 때 항상 성립하죠. 이게 항등식이 돼요. p로 묶었을 때는 그 이유는 여기가 p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q에 대해서는 이 알파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블록 자체를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수열 b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bn이라고 생각하면은 곱하기 p가 된 거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바로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bn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일단 쓴 다음에 bn은 an-알파니까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b1-알파에 p의 n-1제곱 이렇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다. a1죠? a1-알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면 진짜 해괴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숫자로 봤을 때 좀 더 감이 오니까 예제를 한번 제가 내볼게요. 예제는, 자,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놨을 때, 첫째 항은 뭘로 놓을까? 5. 자, 이거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일단, 얘를 둘 다 알파로 둡니다. 그러면, 알파는 3알파 마이너스 1이고, 2알파는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항에 요거를 빼고, 3으로 묶은 다음에, 이거를 또 2분의 1을 뺍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의 또 다른 수열이니까 공비가 3이고, 그죠? 첫째 항은 A1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첫째 항은 A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는 3에 3이 되니까 3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쓰고 따라서 저거 2분의 1만 넘기면 자, 5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째 항이고 이렇게 되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에다가 알파 넣은 거랑 똑같아요. 형태가. 그죠? 우리의 근데 목적은 꼭, 이렇게 네. P로 묶이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등비수열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등차 수열로는 이거 정리 못해요. 그쵸? 여기가 이제 곱하기 P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해도 n항이나 n-1항의 숫자가 곱해지죠. 어, 네. 곱하기 관계가 이제 더하기 관계보다는 좀 더 바꿀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는 치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어떤 덩어리의 곱하기로 이제 딱 속하게 되는데 이제 곱하기가 네. 있다 보니까 얘를 등차로 바꾸기는 힘든 거죠. 1이 아닌 이상 P가. 네. 그래서 등비로 활용해서 푸는 문제다. P가 1이면 그 자체로 등차겠네요. 등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1일 때만 등차고 1이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등비로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네. 네. 그것 이제 좋은 문제인데 이 SN이 있는데 얘가 n 플러스 1에 AN이 성립한다. 그러면 SN이랑 AN이랑 관계를 찾을 때는 네. 얘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로 쓸 수 SM은, 있죠. 네. 단 두 번째부터. 네. 그래서 한번 써보면 n 플러스 1에 SN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SN 마이너스 1 요거를 넘겨버리면은 n-1의 sn이고 n 플러스 1의 sn-1이다. 그래서 네. sn으로 정리를 하면은 얘를 넘겨서 n-1분의 n 플러스 1의 sn-1. 이런 문자가 곱해진 형태의 점화식이 나왔습니다. 비납적 정의가. 그러면 네. 두 번째부터니까 두 번째부터 할게요. 자, S2는 1분의 3 곱하기 S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3 넣으면 S2 4 4 4 4 4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n-1을 넣었을 때 n항을 넣어야 되는구나. 자, 요거를 양변을 다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남고 자, S1은 A1이랑 같죠? 네. 구하면은 저 식에서 2A1은 2의 A1이다.
뭐야. 어, 첫째 항 나와 있구나, 여기. 네. 저 그냥 나와 있네요. 아, 쏘리. 네. SN 있고, 여기 S1 자리에 이제 3 넣고, 나머지, 이거는 다 곱해야 됩니다. 슝. n 플러스 1만 남아요. 3, 2, 4, 3, 5, 4, 6.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두 칸 떨어지니까 밑에 두 개가 남아요. 아, 그러면은 위에 그러네. 두 개가 남겠죠. 맨 네. 마지막 거, 그 전에 거. 이렇게. n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2분의 3 n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단 얘는 두 번째부터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3이 나오죠? 네. 3인데 이게 음, 첫 번째 항이랑도 같으니까 음, 얘를 이제 1부터, 띄워도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 1, 2, 3, 5, 8, 13, 2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규칙 알겠어요? 음, 아이고, 네. 뭐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그래서 an 플러스 더해서 다음 거 되는 거.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네. 저기 보면은 계단을 오를 때 하나 또는 두 개씩 올라간다. n 계단을 올라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관계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나 589번도 보면 바둑돌로 세 칸을 채울 때 검은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채우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이 규칙에 따라 9칸을 모두 채우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설지 보면은 589번도 한번 해볼까? 이게 왜 피보나치인가? 자, 한 칸만 딱 채우는데 검은색 이웃 안 하는 거는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칸이 있을 때는 흰, 흰, 흰. 이렇게 세 가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슉슉, 슥슥. 자, 슉슉. 흰, 검. 잘 보면요. 이 세 번째 거를 유도할 때, 네. 앞에 거 두 개에다가, 자, 앞에 거 두 개에다가, 마치 이제, 앞에 거 두 개? 아니,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한 거긴 한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잘 보면은,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얘는 못 붙이고, 아무튼, 네. 찍찍찍. 내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좀 애매하네. 아, 그러니까 이게 왜 피보나치 수열인지 감을 잡게 해줘야 이렇게 2358, 235가 딱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도 8이 나오면은 얘는 피보나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이것도 책에 부록으로 가끔 나옵니다. 네. 책이라고 하면 교과서. 그런 거는 자, 도미노를 똑같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네.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제 명제가 있는데 Pn이 성립한다. 요거를 증명을 하려면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첫 번째. 도미노의 첫 번째 형식을 일단 정의를 합니다. n이 1일 때, 명제 Pn이 P1이겠죠? 3이다라는 걸 이제 지금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도미노의 규칙. 첫 번째 게 넘어지면 두 번째 것도 넘어져야 되죠. 네.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는, 자, n이 k일 때, 저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과정이 있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자, Pn이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따라서, 자, 첫 번째 게 도미노가 넘어지면, 이제 이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것도 당연히 쓰러지겠죠. 맞아요? 음.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이제 유도를 했어요. 네. 여기가 1이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거예요. 네. 자연수는 1부터 쭉이에요. 이렇게. 네. 이걸 다 증명을 하려면 이 관계식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게 넘어지면 세 번째 게 넘어지고, 세 번째 게 넘어지면 네 번째 게 넘어진다. 이런 방식이다. 이거죠. K는 제가 원하는 걸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이렇게 써야 돼요. 아까 문제 봤죠? 네.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음.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하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게 다예요. 보면 또 여기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k랑 k 플러스 1은 건드릴 수 없다. 오케이? 네. 저거는 딱 형식을 맞춰서 써주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여백이 되게 중요해요. 요 파트.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6번 보면요. 자, 주어진 식이 세제곱의 합을 n 세제곱까지 했을 때가 2분의 n 플러스 1이 전체 제곱이다. 우린 이거 알고 있죠. 하지만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자, 일단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물어보면 1부터 하는 거예요. 자, 네. 1일 때 좌변은 1 세제곱으로 끝이고요. 우변은 2분의 제곱. 1, 2의 제곱이니까 얘도 1이죠. 그래서 성립한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식이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쭉쭉쭉 k로 이제 바꿔 쓰는 거예요. 여기도 네. k로.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k 플러스 네. 1이 되려면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자, 이제 좌변은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네. 우변은 정리를 좀 해야 돼.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러면 이거를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네. 4분의 k 제곱이 남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 남는다. 그러면은 제곱 여기 이제 4분의 k 제곱 4k 4니까 2분의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같이 쓰면 네.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얘가 이 우변의 n의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유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인 경우를 네. 만들려고 양변에 k 플러스 1의 네. 세제곱을 더했는데 이제 우변도 그렇게 됐어요.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1, 2에 의해서 1, 2에 의하여 자, 다음 명제라고 해야 되나? 다음 시기, 다음 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끝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번에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n이 2일 때부터 시작이에요.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우변은 1 플러스 2h. 그러면 h 제곱이 더 추가된 좌변이 크죠? 네. 그래서 성립한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1 플러스 h의 k 제곱이고 1 플러스 kh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면 이 자리를 일단 k 플러스 1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1 플러스 1 플러스 h를 그치 1 플러스 h를 곱한다. 곱하면 이제 좌변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전개를 했을 때 k 플러스 1에 h k h 제곱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네.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을 미리 써봐요. 결론이 이제 똑같이 이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네. 얘가 얘보다 크면 되는 건데 가운데 얘가 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식이. 그러면 우리가 요거보다 더 필요한 게 이건데 그러면 크기 관계가 얘보다 얘가 더 작으면 이 우리가 필요한 결론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왜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필요한데 양변에 k 1 플러스 h를 곱했더니 필요 없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1 플러스 k 플러스 h보다 얘가 더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양 끝에 있는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고. 쌤, 음, 그러니까, 이
가운데식이라 해서요. 가운데식이 오른쪽식보다 큰 거가 되는데 음, 가운데식이 왼쪽식보다 왜 작아요? 여기다 그냥 k 플러스 1 곱한 거예요. 아, 1 플러스 h. 1 플러스 1. 어, 그러면 무조건 그쵸. 성립하니까. 좌우변에 똑같이 곱한 아, 거니까 성립하는 네, 거죠. 그러면 알겠어. 네, 그래서 부등식은 좀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네, 필요한 거를 먼저 써놓고, 이 부등식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네, 제일 작은 쪽에다가 이걸 써요, 일단. 그리고, 네, 얘랑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은, 참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1, 2에 의하여 성립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만